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내는 지적 안목 3살 제안의 주희입니다.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코딩 교육과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까요? 네. 박사님, 예, 오늘도 예. 와주셨죠? 네, 네. 저도 매번 이렇게 예능 담당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사실 할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걸 계속 욕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툭툭 끼어들면서 뭐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지들 마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딴지 담당이라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건데. 한국 사회에서의 4차 산업 그렇죠. 되게 웃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네. 또 저희 오준 쌤, 예, 오준 쌤도 저번에 방송에 나오셨죠? 게임에서. 네. 네. 전에는 오디오 방송인데 비디오는 되게 처음이라 낯설어서요. 제가 좀 버버버버버 거리더라도 적당히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의 코딩 교육의 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좀 그런 것도 좀 들어서 저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딩에 대한 코딩 교육,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전문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냥 잘 들어주세요. 지금 현직에서 지금 중학생들 상대로 코딩 교육을 하고 계시죠? 예, 중학생 상대로 간단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거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한 3주? 이제 한 3주 정도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현장 이야기 얘기해 드릴게요. 예.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초대돼서 나와 주셨어요. 임현주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주라고 합니다. 3살 제한 너무 재밌게 즐겁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코딩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이슈라고 했을 때 오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2005년도부터 코딩 교육이라는 부분, 코딩 교육이란 말 자체가 없을 때부터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 건가요? 저는 13년. 저는 큰아이 임신한 거 모르고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13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역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6살이었던 친구가 현재 고3 수시 학종 이런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좋아하는 놀이가 정말 저는 올바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27개월이었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불안해서 시켜야 되는 어떤 국영수의 어떤 과목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왜 시켜야 되고 어떤 교육이었으면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네. 가장 제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괜히 좀 약간 뭐가 이상한가 봐요. 근데 왜 딴 것보다도 왜 큰아이 임신하신 이걸 왜 부르셨을까? 아니 뭐 누군가 이렇게 뭐 얘기치 않으셨었나 뭐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는 레고 빠져가지고. 에듀케이션이랑 계약을 1월 달에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계약을 다 하고 만약에 임신을 알고 했으면 계약을 안 했겠죠. 근데 인테리어 막 다 들어갔는데 그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로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레고요. 그 덴마크 그냥 레고 갖고 노는 레고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게 가니까 아니 제가 그냥 던진 거였는데 사실 또 뒤에 얘기들이 또 많이 있었네요. 네,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포커스를 일단은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4차 산업과 코딩 교육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박사님이 좀 의견을 주시고요. 공교육에서 특히 중학생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 초등하고 중학교가 또 레벨이 틀리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의 레벨에 맞춘 그 공교육에서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준쌤이 말씀을 주시고요. 사교육 시장으로 대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주님은. 예. 그 지금 전공은 또 저는 아동을 공부했고요. 석사는 아동 심리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치료로 아이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도구가 레고와 체스인 거고 그것들을 잘하는 거지 사실은 놀이가 아이들한테는 언어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놀이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네. 아, 박사는 아직도 학위는 못 땄는데요. 네네, 과정을. 학위는 이제 네. 수료는 했고 이제 논문 하기를 원합니다. 왠지 네. 자막 아, 넣어주시면 네. 돼요. 네. 썩썩. 다르잖아요. 그 모자 되게 딴 귀찮으셔서 세상과. 그런 거 못하신다. 네, 아유, 저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자기소개 부탁드린 부분은 저희가 좀 가볍게 아니면 다양한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교육과 4차 산업과 코딩 그리고 사회학적인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네. 4차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그래서 예. 계속 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네. 4차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죄송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게 이건 일단 기본적인 거에서 틀리는 것들이 뭐냐면 네 번째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어떤 분들은 4차, 그러니까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공업, 그리고 3차 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혁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잘못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증기기관으로 하는 그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전기기가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있고 세 번째는 인터넷이나 뭐 정부와 같은 이런 산업혁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거 같은 네 번째의 산업혁명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시고 왜냐하면 그게 원래 마케팅 용어 비슷하게 억지로 만들어낸 그 개념에다가 막 이것저것 끼워 붙이고 또 대선되니까 또 4차 산업혁명 전도사다 뭐 이런 분들 막 나오고 또 미래학자라고 하는 또 이상한 또 사기꾼들이 뭐 이상한 거 막 만들어놓고 4차 산업혁명 전도사 자격증 만들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업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속에서 혼자 4차 산업을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설에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오기는 왔나요? 사실 3차 산업혁명이 안 왔어요. 이게 지속 네. 중인 거잖아요. 네. 예, 예. 제가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엘버트 카라는 분도 그렇지만 굉장히 1900년대 뭐 초중반에 이때부터 이미 그 말은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컨셉도 지금과 비슷해요. 이런 게 뭐 다른 이런 산업 구조들이나 이런 뭐 자동화나 비슷해서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할 수 있다. 그냥 전망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근데 대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하고 막 띄우는 거죠.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들. 그 뭐 인공지능이 뭐 알파고가 뭐 이렇게 막 이기고 막 그러니까 오 이게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이 막 뭉쳐서 그 산업들을 어떻게 보면 추동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책적으로 딱 맞잖아요. 왜냐면은 그 창조 경제나 뭐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메인을 주고서 그 산업을 부흥하게 시키게 굉장히 좋았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캠페인화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캠페인화하기가 그러니까 돈 얘기 슬로건으로 만들어 나오고 놓으면 교육 얘기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슬로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산업들이나 이걸 그 추상적인 거에다가 다 짜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게 될 그런 코딩 교육 같은 경우도 그게 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부분가 했을 거를 그냥 내가 알아서 설명하면 돼요. 저보고 만약에 코딩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글로 하나 써다 보면 저는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고 코딩 교육이 없으면 절대 우리 애들 안 돼라는 느낌으로 글 써줄 수 있어요. 네. 그런 사기 돈을 정도 칠수 드리면. 있습니다. 네. 돈 되게 한 5만 원 정도면 돼요. 오, 굉장히 저렴하신데요? 야, 대신 제가 아주- 썼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양심을 팔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는 더 계속 불만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오셈은 4차 산업을 기술 기반 입장에서 기술 쪽에 오리엔티드 된 분의 이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주시죠. 아니 사실 네. 저는 아직도 4차 산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N차 산업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관심이 저 사실 없고요. 4차 산업 자체 왜냐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 네. 자꾸 아직도 자, 4차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혁명이면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뭔가 불씨들이 계속 막 이렇게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고 그냥 파편적으로 뭐 어떤 게 있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다음에 요즘 뭐 빅데이터 이게 화두가 되고 있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있던 것들을 갖고 자꾸 이렇게 좀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몇몇 회사들이나 몇몇
단체나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무언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는 제가 요즘 그럼 최근에-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쓰러져 있는 거를 개발시키고 예. 예, 다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컨셉화 시킨다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정확한 플랜이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니까 이 혁명의 씨앗들이 어느 순간에는 좀 이렇게 커져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많이 퍼진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핑크빛 미래가 열리고 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해서 나도 이 혁명에 동참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느낌은 그냥 불안하니까 사실 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반증이 되냐면 제 생각에 어떤 일이나 대부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거든요.